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사이버트럭 모델 Y의 프리오더에 대한 어널리시스와 웨이모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모델 Y 프리오더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기사에서 모델 Y에 대한 서베이를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글로벌리 모델 3보다 사람들이 모델 Y를 여기서도 좀 더 선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모델 3는 40만 대 이상 팔았고요, 작년 한 해. 근데 특히 중국에서 도드라지게 모델 Y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명 이상에 대한 여러 나라에 대한 서베이였는데요. 그러니까 모델 Y가 좀 더 히트를 할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이건 워낙에 SUV 시장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이건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니까요. 제일 재미있는 거는 지금 사이버 트럭에 대한 프리오더 어널리시스입니다. 대략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지금 예약을 초반에는 한 25만 대를 받았는데, 그 뒤로 거의 일론 머스크 형님께서 50만 대까지 지금 갔다고. 이 정도 수치면요, 작년에 픽업 트럭 판매량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작년에 포드 F150이 거의 90만 대 육박하게 팔긴 했는데요. 지금 만약에 예약된 50만 대가 한 방에 풀린다 그러면은 토요타 타코마의 2배입니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3인 실버라도에 거의 버금가는 수치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느 정도 히트를 예상할 수도 있는데요. 기사에서 좀 재미난 것들이 나오는데요. 한 포럼에서 한 1,500명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서요. 그때 1,500명이 각각 어느 주에서 왔냐를 봤거든요. 보면은 1등이 캘리포니아고요, 2등이 텍사스고 3등이 플로리다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정도 퍼센테이지고, 바로 그 밑에 그 포럼에 댓글에, 이건 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공식력 있게 조사한 게 아니라 그 포럼에서 그냥 사람들끼리 의견을 공유한 거니까요. 캘리포니아의 인구가 미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캘리포니아 인구는 12%인데 프리오더한 사람의 비율이 이 정도니까 인구 대비 맞고, 텍사스는 8.9%니까 6.3% 나쁘지도 않고, 플로리다 비슷하고.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프리오더한 사람은 2.7%인데 인구는 6%죠. 그러니까 뉴욕 사람들이 많이 주문을 안 했다는 걸로 알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데이터보다는 이거에 기반해서 제 나름의 해석을 가하자면, 사실 이게 픽업 트럭이 꼭 인구 대비로 팔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이 픽업 트럭이 팔리는 주는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보면요, 이게 ST는 스테이트 비율이고요, US는 전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텍사스가 미국 전체 픽업 트럭 시장에서 13%를 차지합니다. 이거 왜 다 빨간색이냐면, 여기는 인구가 별로 안 삽니다. 그러니까 비율은 적은데 US 비율은 매우 낮은데, 이 주들은 세상에 와이오밍 같은데 보십시오. 이거 40%가 넘으니까 거의 팔리는 차의 2대 중 1대는 픽업 트럭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스다코타 거의 2대 중 1대는 픽업. 그러니까 이런 동네는 시골이고 워낙 그러다 보니까 거의 농장 위주로 되는 이런 벨트들 거의 반 아니면 2대 중 1대가 픽업 트럭이란 얘기죠. 캘리포니아는 전체 7.1%입니다. 그리고 10대 중 1대가 팔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2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2주가 제일 중요한데, 이 주에서 퍼퓰레이션 대비도 떨어지고 6.3%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이버 트럭은 기존의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픽업 트럭 시장을 좀 외연을 확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이 워낙 픽업 트럭 시장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극한의, 좀 더 일반 승용차보다는 극한의 환경? 그러니까 충전 같은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왜냐면 이분들은 취미로 트럭을 타진 않지 않습니까? 트럭이라는 원래 생계에 영향이 있는 비에이클, 그러니까 자동차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을 사이버 트럭이
이런 시장을 좀 무너뜨려야지 사이버 트럭이 오롯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예약된 숫자나 이런 비율을 보면은 뭔가 사이버 트럭이 시장을 좀 확대하는, 그러니까 다른 모델 3,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델 3나 모델 Y는 이게 전체 파이를 키우지 않고 기존의 다른 시장을 갉아먹었다면은 사이버 트럭은 뭔가 이 트럭 시장을 확대시키거나, 그럼 트럭 시장이 다른 데를 갉아먹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양상이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가장 싼 버전은 온리 17%였고요. 대부분 5만 불대, 그리고 적지 않게 트라이모터에도 이제 집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럭을 선택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생계를 고려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충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주행거리는 크리티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제 주장을 좀 뒷받침해 줄 만한 좀 기사들을 찾다 보니까 결국엔 제가 조금 찾았는데, 기존에 이제 트럭을 가지신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여전히 좀 더 F150을 좀 더 선호한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약된 사이버 트럭의 숫자도 무시를 못하죠. 예, 뭐 일각에서는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100불밖에 안 돼가지고 좀 뻥튀기 됐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그 숫자를 그대로 믿는다면은 좀 더 트럭 시장에 있어서는 사이버 트럭이 기존의 내연기관이나 혹은 여러 회사들과 공존할 수도 있다라는 좀 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 영상에서 제규어를 좀 썼죠. 그 쓴 이유가, 웨이모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차도 바꿔버렸습니다. 제규어 아이페이스를 선택했고요. 그러면 제가 좀 된 영상에서 파워 문제로 인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쓸 수 있다고도,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컴퓨테이션 파워 때문에 내연기관의 엔진을 가져갈 수도 있다. 에너지를 계속 많이 써야 되니까요. 근데 웨이모가 결국 그거에 대한 답을 내준 거죠. 요 제규어 아이페이스 전에는 뭘 썼냐면 크라이슬러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밴을 썼는데, 이제는 제규어 아이페이스를 거의 2만 대 가까이 구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차가 바뀌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웨이모가 라이다를 만들더라고요. 참고로 웨이모는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파트를 맡아서 하는 이제 구글의 자회사인데, 이 웨이모가 라이다를 디자인도 하고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웨이모는 확실히 라이다를 밀고 있고 완전히 이제 라이다에 좀 더 중점적으로 이제 가겠다는 거죠. 물론 딥러닝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도 하고 있지만 라이다의 데이터를 이제 갈아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센서가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러니까 괄목하면 점은 카메라가 이제 29개입니다. 테슬라가 8개에다가 앞에 좀 레이더 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조장치 좀 써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모빌아이가 보여줬던 차는 카메라 12개를 썼죠. 이 친구는 29개랍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500m가 떨어져 있는 사인을 읽을 수 있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핵심입니다. 웨이모는 이미 머신러닝도 해보고 최대로 해보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결국 센서의 센시티비티를 올리지 않으면 자율주행이 힘들다고 역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자율주행을 확실히 할 수 있겠다. 근데 가격만 봐도 이거 근데 저희 구독자님과 저희하고는 이게 크게 관련은 없는 게, 저희가 이 차를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29개 이런 최첨단 라이다면 이 차 가격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실히 웨이모 역시 여기서 자율주행에 대한 방향이 확고한 게, 한 차에 정말 많은 걸 몰아서 이제 택시를 정말 미친 듯이 돌리겠다는 주의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는 달리. 이번에 핵심은 차 바꾼 거랑 센서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올라갔냐면, 라이다를 사실 웨이모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원래 있던 센서였고 경쟁 회사들이 있었는데 경쟁 회사 대비 굉장히 훨씬 더 센시티비티가 높다는 점. 그렇지만 늘상 여기 이제 붙는 의문점은, 테슬라는 어떤 그래도 대량 생산이라는 걸 이미 전제하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센서들조차도,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제규어를 사든 어떤 차에다 이걸 탑재를 해야 될 텐데, 이걸 얼마나 efficiently 이제 manufacture, 얼마나 잘 이제 manufacture 할 수 있냐, 그리고 이런 차들을 얼마나 뿌릴 수 있냐라는 게 아직 이제 검증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이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좀 문제점으로 남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차를 발표하니까, 예, 또 이제, 아니, 어차피 구글이라는 큰, 정말 좋은, 이거 서포터가 있는데, 거기다 또 이 정도, 와, 거의 뭐 한 2조 5천억 정도의 또 이제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있어서 경쟁이 이제 꽤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나 모빌아이가 카메라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3D 익스트랙션을 이용해서 3D 라벨링을 이제 해서 딥러닝을 돌리겠죠. 그런 게 이제 발표가 되니까 저도 순간 이게 테슬라가 이제 할 수 그러니까 웨이모를 앞서고 이렇게 좀 더 주도할 수 있나 싶더니만, 역시 웨이모도 가만히 있질 않고 바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이로써 더더욱 양쪽 진영의 그 성격이 확연히 드러나게 됐고, 지향하는 바가 완전히 이제 좀 더 다르다는 점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고요. 과연 이 헤게모니 싸움, 이 주도권 싸움이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굳이 레벨 4, 레벨 5가 아니더라도, 저는 테슬라가 지금 레벨 3만 되더라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되면은 웨이모가 이렇게 자율주행 해주면은 뭐 로보택시도 타도 좋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정말 즐거운 구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제규 아이페이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세히 자꾸 이제 배터리 얘기만 하고 차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건 당장 시승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시간이 나면 이거 한번 신청을 해서 해야 될 텐데, 전에 있던 소식을 이제 알려드리면, 이거 LG화학 배터리 공급이 끊겨가지고 지금 생산이 중단됐거든요. 예상외로 이게 제규어의 현재 꽤 효자 상품입니다. 유럽에서도 제규어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팔아가지고 제규어를 좀 깜짝 놀라게 해주는, 생각외로 많이 팔고, 이 가격 보시면은 전혀 저렴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꽤 돈을 받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직 판매 대수가 적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이 정도 가격이 63,000불 정도. 그래서 이제 비교군이 모델 X랑 했는데, 이 비교한 거 보면 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자기들은 지원된다, 뭐 파크 어시스턴트 스탠다드다. 그치만 야, 너희들은 오토파일럿 같은 거 없잖아, 이렇게 비교하면 어떡해 라고. 심지어 주행거리도 얘들은 미션을 안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포르쉐 타이칸과 달리. 그치만 이제 제규어의 미래는 웨이모랑 손을 잡고, 웨이모가 이제 이번 제너레이션에서 잘 보여준다면은, 또 이제 다른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얘는, 이 아우디 이트로는 어떡하려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